세계 유소년 축구대회 남북 첫 대결에서 남북 축구 꿈나무들은 평화와 우정의 골 대결을 벌였습니다. 북측이 남측을 3대1로 이겼습니다. 경기장은 승패를 떠나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열띤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홍천의 화재 현장에서 119 소방대원이 헬멧이 녹아내릴 정도로 뜨거운 불길 속에서 3살 남자아이를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강원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를 갖고 각종 규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양구군이 내년부터 중고교 입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30만 원씩 지원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 축구 꿈나무들이 2달 만에 다시 만나 평화와 우정의 골 대결을 벌였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 남북 유소년 축구 맞대결은 학생과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2달 만에 다시 만난 남북 축구 꿈나무들의 첫 경기. 학생과 시민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통일을 기원합니다. 남과 북 유소년들은 두 팀이 대 맞대결을 벌이지만 응원단은 하나입니다. 어느 팀 응원하고 있어요? 저희는 둘 다. 선수들도 경기 전부터 어깨 동무를 하며 서로 하나가 됐습니다.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개막식과 남북 첫 대결이 열린 축구장은 어르신들이 흥겨운 사물놀이와 학생들의 발랄한 치어리딩으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쌀쌀한 날씨 속에 시작된 경기. 관중들은 남북 선수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며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2만 관중석을 꽉 채운 시민과 학생들은 남북을 가리지 않고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앞으로 계속 쭉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선수들을 처음 눈앞에서 본 학생들은 민족의 동질성을 느낍니다. 북한 선수들이랑 저희랑 같이 붙으니까 더 재밌고 신기하기도 하고 빨리 통일이 돼서. 경기 결과는 3대1. 북한 425 체육단이 이겼습니다. 특히 북한 리일송 선수는 전반전에만 2골을 선보이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와 보니까 별로 벌지도 않습니다. 자주 앞으로 오가면서 경기도 자주 하고 서로 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남북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손을 잡고 그라운드를 누비며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교사의 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과 강원도교육청 감사 등으로 파문이 일었던 태백 미래학교가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립화 전환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교사의 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과 도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진 횡령 혐의 등으로 문제가 불거졌던 태백 미래학교. 이동건 전 원주 청원학교 교감이 새로 교감으로 발령났고 강사명 전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오는 1일자로 교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들은 학교 기숙사 문제 해결이나 교사와 교직원의 고용 승계 등 학교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공립 수준의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할 거고요. 교사들이 신분이 분할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서 학생들 학교 생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립 전환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학교 법인 이사회는 공립화 전환을 위한 검토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 과정이나 학교 재산 현황 등을 검토한 뒤 미래학교 폐지와 공립학교 개교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학부모들은 공립화 전환을 반기면서도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안정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교직원들에 대한 안정적인 승계 부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태백 미래학교의 공립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설악산에서 온몸이 하얀 알비노 동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알비노 다람쥐가 발견된 데 이어 최근 한계령에서는 알비노 담비가 포착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단풍이 한창인 설악산 국립공원 한계령 주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담비가 포착됐습니다.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무인 카메라 앞으로 황갈색 몸통에 꼬리가 긴 담비 2마리가 지나갑니다. 곧이어 몸 전체가 하얀 털로 뒤덮인 담비 1마리가 뒤따라갑니다. 멜라닌 합성의 결핍으로 털색이 하얗게 변한 알비노 담비입니다. 백색증이라 불리는 선천적 유전 현상인 알비노 담비는 지난 2005년 오대산에서 1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알비노 개체의 경우 천적이나 동종에게 공격을 당하여 생태계 내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담비의 경우 보기 드물게 정상 개체와 알비노 개체가 함께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비노 다람쥐도 설악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오색지구에서 온몸이 하얀 다람쥐 1마리가 산행을 하던 탐방객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알비노 다람쥐에 이어 알비노 담비까지 발견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생태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어제 홍천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는데 3살 아이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헬멧이 녹을 정도의 열기를 뚫고 소방관들이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홍천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관들이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길이 거센 데다 연기까지 꽉 차 집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3살 아이가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6명의 소방관들은 망설이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온도도 높고 불꽃도 심했고 앞으로 진입하기가 좀 쉽진 않았는데요. 아이가 안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지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119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아이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이가 지금 일반 병실로 이동한 상태고요. 특이하게 지금 이상이 있는 점은 없다고 바이오에게 들었고요. 까맣게 그을리고 군데군데 녹아내린 소방 헬멧은 구조 당시 화염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줍니다. 박동천 소방관은 얼굴에 2도 화상까지 입었지만 긴박한 상황에 뜨겁거나 아픈 줄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만 잘 자라준다면 더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게 우리 119 대원들의 마음이고요. 시간을 되돌려도 그때처럼 행동했을 거라고 말하는 소방관들. 검게 그을린 장비를 점검하며 다음 출동을 준비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가 각종 군사 규제가 심한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에 건의한 사항이 전혀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 들어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민간인 통제 지역 부분 북상과 영농 출입 절차 완화 등 모두 17개 규제 혁신 건의 과제를 국방부에 건의했습니다. 특히 민통성 내 주요 관광지 출입 절차 간소화와 인재 생태 습지 관광화를 위한 민통선 북상 등을 건의했지만 국방부가 수용 의사를 밝힌 사안은 아직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를 갖고 각종 규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원도는 동해안 군 경계철책 제거 사업의 국비 우선 배정과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5에서 10km 조정, 그리고 대관령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 방영,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 공장 입지 제한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부는 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인들로부터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의 강원 애니고등학교 방문 간담회가 취소됐습니다. 강원도와 남북체육교류협회 그리고 도교육청은 오는 31일 북한 선수단이 강원 애니고를 방문해 지역 학생들과 교류하고 학생 기자단의 북한 선수 인터뷰 자리를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이 멀미와 피로를 호소하는 학생 선수들의 건강과 경기 집중을 위해 일정을 소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내고 제5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애꿎은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단체 응원을 강요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회의 붐 조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장들을 불러놓고 세부적인 응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며 학습권을 침해하는 단체 관람을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춘천 권역을 중심으로 학교에 참가 신청을 받았다며 이번 대회를 학생들에게 세계 시민 교육을 체험하는 학습의 장으로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원도의 중소기업 지원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마트가 개설된 이후 처음으로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02년에 개설된 강원마트는 2014년까지 매출액이 40억 원대에 머물렀지만 2015년 73억 원, 2016년 78억 원, 2017년 95억 원, 올해 9월 말 기준 114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강원도는 2015년 하반기 조직 개편과 함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218개의 입점업체가 416곳으로 늘어나고 네이버와 쿠팡, 11번가 등 유명 쇼핑몰과 연동을 해 매출이 신장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마트는 연매출 100억 원 돌파를 기념해 오늘부터 12일 동안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양구군이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구군은 교육복지를 통한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중고교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매년 1인당 30만 원씩 500명가량을 지원합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1억 5천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수상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존 수영교실이 확대 운영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홍천 남산초등학교와 강릉 노암초등학교, 강릉 모산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생존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 다음 달 23일까지 해당 학교 주변에 이동식 수영장을 지어 생존 수영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생존 수영교실이 외부 수영장을 이용했을 때 이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효율성이 낮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생존 수영교실은 세월호 사고가 난 뒤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며 정부와 도교육청이 반반씩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168개 기관에서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시원 2,265명, 예방전문진화대 1,073명 등 6,500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무인 감시카메라 235대, 감시초소 580곳, 임차헬기 6대, 진화차 165대, 기계화 시스템 231대 등을 투입합니다. 또 산불 신고 단말기 2,500대를 활용해 신속하게 산불 발생 위치를 파악하고 초동 진화를 전담할 기계화 진화대를 시군에 1개 팀 이상 운영합니다. 강원도는 원주 혁신도시 거점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반경 20km를 클러스터로 설정하고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대표 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강원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계획은 2024년까지 380억 원을 투자해 연속 혈당 측정기와 디지털 응급실의 실증, 관광 연계 실증 시티케어 시스템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개발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도내 의료시설 10곳 중 3곳 가까이가 특별 소방점검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청이 김병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의료시설 소방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의료시설 430곳 중 100여곳 등이 소방검사에서 불량 판정을 받아 불량률이 27%를 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던 만큼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